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선수과정이죠. 현수과정 두 번째 시간으로 형법 강론의 체계적인 이해가 되겠습니다. 저 앞에 제가 선수과정 먼저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공부하셨던 형법 총론의 체계적인 이해에 이어서 강론의 체계적인 이해가 되겠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형법 공부는 일단 이해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형법 총론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형법 강론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걸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편적인 지식들을 막 외우면 우리가 형법만 시험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시험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시험장에 가서 정확하게 재생해내기가 대단히 어렵죠. 또 잊어버리고 헷갈리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먼저 여러분들이 형법 총론에는 어떤 내용들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져 있고, 또 형법 강론은 어떤 내용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걸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그 전체 속에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볼 것인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따라서 이번 시간도 전 시간과 같이 형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제가 지금부터 강의하는 내용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이 형법 강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좀 집중하시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형법을 공부할 때 먼저 여러분들이 좀 바람직한 마음 자세, 그죠? 바람직한 자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간단히 한번 볼까요? 한 몇 분만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먼저 마인드를, 형법 강론을 어떻게 내가 공부해 갈 것인가, 접근해 갈 것인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때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제일 먼저 형법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5가지 내용이 있었죠? 5가지. 첫째가 열정이었습니다. 열정. 성공한 사람이 막 목이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자기의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열정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자기를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신감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열정도 있고 자신감도 있는데 게을러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매일 생활이 규칙적이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루는 10시간 공부하고 다음날은 놀아버리고 안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세 번째가 성실이었습니다. 성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복습이었죠. 복습. 그날 공부한 것을 적어도 그 다음날 새로 공부할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한번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복습 없는 공부는 미친 짓이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자세는 그 다음날 공부가 재밌으려면, 적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려면 본인 스스로가 너무 지쳐있거나 또는 억지로 끌려가듯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그 맑은 정신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5가지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서 오늘도 역시 형법 각칙을, 각칙 내용이 이제 조문이 각칙이고 이제 그걸 이론으로 해설한 게 강론 아닙니까? 그 강론의 내용을 그런 자세로 한번 공부해 나가보죠. 자, 그러면 일단 오늘 공부할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은 그때 형법 총칙의 체계적인 이해를 했으니까 이번에는요, 형법 각칙. 각칙인데 이제 각칙은 조문이고 우리가 이제 이론이니까 강론이죠. 형법 각론의 체계적인 이해, 이렇게 되겠죠. 저번 시간이 형법 총론의 체계적인 이해니까요. 형법 강론의 체계적인 이해. 이해죠, 이해. 암기가 아니고 이해입니다. 형법 강론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일단 형법 강론이라고 하면 형법 강론은요, 역시 형법 총론처럼 3개의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의 편, 제3편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3편 아니고 3개의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편으로 되어 있다.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러면 형법 강론이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3편은 뭘 기준으로 해서 3편으로 나누는가? 그 기준이 중요하겠죠. 형법은 기본적으로 형법이라고 하는 게 의의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선수과정 형법총론에서 형법이란 어느 정도 많이 나쁜 거라고 했죠. 많이 나쁜 행위를 한 자, 그게 범죄인데 그 많이 나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이 나쁜 행위. 그때 조금 나쁜 행위는 형법으로 굳이 처벌할 필요가 없어서 그것은 민법상,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끝내고 아주 많이 나쁜 행위를 한 사람은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형벌까지 간다, 처벌까지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때 그 많이 나쁜 행위를 세 개로 나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이 나쁜 행위는 뭐냐? 그 기준은 결국 나쁜 행위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법익,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 다른 사람의 권리, 기억나십니까? 그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거,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해하는 거, 다른 사람의 신체를 침해하는 거, 이런 게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는 거란 말이죠. 그 법익 침해의 유형에 따라서 형태, 유형은 형태, 법익 침해의 형태에 따라서 법익 침해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눈 겁니다. 세 가지로 구분. 법익 침해의 유형을 세 개로 나누어서 그 세 가지에 따라서 형법 각칙을 나누는 거예요. 즉 형법 각칙은 세 개의 편으로 구성되는데 그 세 개의 편을 왜 세 개로 나누냐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다른 사람 또는 사람만이 아니고 사회 또는 국가 이렇게 해서 법익 침해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했다. 그 세 가지로 구분한 세 가지가 뭐냐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형법 각칙의